예, 보신 대로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높은 값에 허위 계약을 하는 정황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 정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. 네, 관련 내용 송승현 도시화 경제 대표 함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요,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이 전용 면적 169제곱미터, 올해 2월에는 49억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58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, 이 보시는 것처럼 열흘새 8억 원이나 올랐습니다.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?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생소하게 느껴지긴 할 거예요. 예. 근데 최근 몇 년간의 저금리 기조 속에서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해 왔었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뭐 주식하고는 좀 다르게 좀 둔하게 움직이고 가격의 급등락이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네. 상당 부분 좀 의심 사례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말씀하신 것처럼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난해 12월 50억에 거래가 되고 나서 네. 석 달 뒤에는 한 8억 원이 이상 뛰었어요. 예. 58억이 뭐 사실상 8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주택 가격 한 채가 움직이는 네. 정도의 그렇죠. 금액인데 굉장히 큰 거래가 움직이다 보니까 시세 파악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이런 급등락하는 가격 때문에 소위 몇 년간의 그 영끌 수요 또는 패닉 바잉이라고 네. 소위 불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뭐 국토부라든지 뭐 사회적인 시각들, 수요자들도 이런 뭐 그 압구정동에 의심이 돼 보이는 이런 가격들을 좀 유심히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국토부나 뭐 정부에서 좀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예. 네, 그런가 하면 이제 같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. 58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가격에 거래됐다가 지난달에 거래가 다시 취소됐거든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이것 또한 가격 올리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계속 들고 있어요. 뭐 의심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네. 압구정동 같은 경우가 사실상 그 재건축 단지 특히나 서울 또 강남권에서 리딩하는 그런 단지거든요.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런 최고가 신고가가 나오고 또 몇 달 있다가 뭐 13억이 빠졌다가 5억이 올랐다 막 8억이 올랐다 이렇다 보니까 뭐 계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시세의 변동폭을 보면은 또는 거래되는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뭐 시세를 형성하는 데 필요했을 때 뭐 매수구자가 추가가 된다든지 또는 단순 변심, 명의, 그다음에 잔금이 이제 안 맞춰진 것 라든지 뭐 아니면 공인중개사들이 누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지금 이게 단순하게 한두 건이라고 보면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가 집값 폭등기잖아요. 여기서 총 거래에서 한 50% 정도가 계속 신고가 되고 또 해지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한 10%, 20% 정도만 돼도 어떤 단순 변심이라든지 뭐 이런 잔금의 부족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거래된 거에 뭐 압구정동을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 한 50%가 계속적으로 신고가가 난 것 중에 50%가 해제가 된다라는 거는 집값의 의심, 특히나 집값이 저금리 기조에서 올라가는 그 기조에 기대서 뭐 투기적인 그 가수요들이 붙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동산 시세를 이제 파악할 때 이게 다달이 월별로도 하고 이제 주별로도 하고 그 부동산 가격들의 등락들을 좀 보지 않습니까? 네. 자, 만약에 거래를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면 그 가격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까? 아니면 그 가격은 좀 없어지는 겁니까? 뭐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요. 예.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거래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줄을 거 있는 형태로는 표기는 되기는 해요. 예. 근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요자나 집을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보도되는 내용으로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. 이런 것들은 시장에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또 그 국토부나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거는 좀 큰 문제가 있다.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는 덜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주택 가격의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에 적극적으로
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세를 좀 안정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다 보니까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런 허위 집값 띄우기 반드시 응징하겠다라고선 칼을 빼들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거래를 대체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지 여기도 궁금하거든요. 네, 응징을 할 수 있길 바라긴 하는데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예. 이제 4개월에 걸쳐서 집중 조사를 한다라고 해요. 네.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하면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또 계약을 하고 나면은 계약금 지급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계약서만 쓰고 돈이 오고 네. 가고 하는 일들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취소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계약금의 2배를 반환을 하게 되거든요. 근데 2배 반환되는 게 없다라면은 예. 사실 계약서만 써놓고 신고만 해놓은 이후에 어떤 집값 띄우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집을 살려고 하면은 돈을 빌리거나 자금을 조달을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자금을 조달하는데 돈을 빌리는 흔적 같은 것도 전혀 없고 뭐 대출에 대한 뭐 규정이라든지 탈세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또는 어떤 단순 반복을 많이 하셨던 분들 뭐 이런 네. 분들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서서도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가격들의 거래라든지 등기에 따라서 등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거래 이후에 그 등기를 했다 안 했다 그런 표기를 하기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은 국토부에서는 실거래가 시스템을 갖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등기정보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 넘어가는 과정 안에서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실거래한 옆에다가 등기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뭐 이렇게 넘긴다면 조금 더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제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. 근데 지금 그 아파트 계약이라는 게 이제 4인 간 계약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계약서를 본인들이 좀 맞게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. 네.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정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두 명이 만나서 계약서를 쓰면서 뭐 우리가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 반환이라든지 뭐 2배 돌려준다든지 이런 거는 쓰지 말자 해가지고 안 썼답니다. 안 썼습니다. 만약에 그러면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럼 뭐 문제점들이 있죠. 그래서 근데 지금 그 문제점들이 워낙 약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과태료가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이고 예. 또는 뭐 중개사들이 거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? 뭐 자격 정지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법이 약하면은 아무래도 뭐 큰 수익을 기대를 하고 3천만 원 정도 내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과태료 부분을 좀 벌금 수준으로 해서 강하게 높인다든지 네. 어떤 중개 거래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정보를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